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 강의 소개에 이어서 오늘이 사실 켄 일브의 빅 홀리스의 첫 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첫 장. 제목 자체도 켄 일브가 이 책에서 깨어남이란 거하고 또 깨어남에 대해서는 뒤에 첫 장에서는 깨어남이란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켄 일브의 생각이 담고 있는 그런 챕터고, 뒤에는 이제 켄 일브가 이 빅 홀리스로서 그러니까 궁극의 실제죠. 그에 대한 걸로서 이제 전통 지혜에서부터 내려오는 소위 일미, 일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궁극의 실제의 홀리스의 수준의 그거에 대한 걸 또 직접 켄 일브가 그걸 프랙티스하는 그건 켄 일브적인 생각이지만 하여튼 그러게 해서 뒤에 깨어남에 대해서 관련되는 게 두 개 챕터가 더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이제 깨어남이란 무엇인가 하는 켄 일브가 말하는 그에 대한 것이 이 책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챕터라고 할 수 있는데 첫 장이면서. 근데 우선 켄 일브는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이 갖는 의미는 가장 어떤 면에서 최종적인 책이라고 보는도 얘기하고 그런 책이고, 켄 일브의 통합사상학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켄 일브와는 통합사상가 없다 그랬어요. 유니크하고. 켄 일브는 거의 천재적으로 23살에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게 출세작이죠. 그 이후에 쫙 물댔고 지금까지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의 통합사상가,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영성가 이런 걸 본인도 자기가 양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여하튼 켄 일브의 사상이 굉장히 이 시대에 사실 그 80년대 90년대 그때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런 통합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지나서 21세기 될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통합의 시대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21세기야말로 여러분의 제일 특징적인 게 지금이 바로 그런 이것이 막 양자 과학기술 문명의 상징인 AI, 양자 컴퓨터, 이게 곧 수년 내에 하고 지금도 AI가 범용 직전에 상태에 있다 하지만 그건 몇 년 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이 벌써 이미 우리가 AI의 그 챗GPT만 해도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넘는, 아직 그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년 지나면 전문가도 초월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에 켄 일브 같은 이 통합사상, 리짓한 그런 통합사상, 이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대에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내가 얘기하는 더블 플레인 시대예요. 이 시대는 완전히 리얼, 우리가 생각하는 오프라인, 온라인, 버추얼, 동시에 이게 있는 시대, 동시에 작용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더 비중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버추얼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켄 일브의 리짓한 이 악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죠. 그럼 이 시대가 리짓 악화 시대는 아니라 이거예요. 켄 일브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던 때, 80년, 90년 대 없을 때 그때는 굉장히 그런 통합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오늘날 초고도 AI, 양자, 과학기술, 가상, 과학기술 문명 시대, 이때의 켄 일브의 사상, 이것이 이제 리짓한 악화를 켄 일브는 초지일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가들은 초기에 자기가 그랬으면 나중에 가면 그 사상이 바뀌고 또 그걸 더 수정하고 이런 걸 다른 대사상가들, 대표적인 그런 사상가들로 하면 융도 마찬가지고, 후기에 가서 융 사상하고 초기의 융 사상, 기본적인 원형, 집단 모의식은 그하지만 뒤에 가서 융은 우누스 문드스를 비롯해서 더 플렉시블하고 하다못해 비트겐슈타인 같은 젊을 때부터 또 초기에 나온 뒤에 건 자기 스스로가 수정해서 자기 앞에 걸 그래서 낼 정도로 그 하다기, 하이데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은 후기에 가가지고 다 사상이 변하는데 켄 일브만은 변하는 게 아니라 더 루짓하게 이렇게 자기 악화를 사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중요한 건 더블 플레인, 이게 리얼하고 버추얼이에요. 더블 플레인에 그거면서 이게 굉장히 리짓하지 않고 플렉시블한, 굉장히 유연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서 플렉시블 앤 퓨전이에요. 융합이에요. 유연하고 융합적인 그런 악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짓한 이런 켄 일브의 그 악화래, 이게 아니고 이게 리얼이고 이게 버추얼이면 지금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소통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전부 다 버추얼에 가서 하고 온라인에서도 또 그걸 갖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더블 플레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분야들이 전부 다 켄 일브는 다른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런 걸 갖다가 포스트 모던 때 다 모아가지고 온 수준에 대한 것도 발달 심리학이 켄 일브의 기본이지만 전개인, 개인, 초개인 하는 그런 발달 심리학을 갖다가 그게 어린 개체, 태어나서부터 성장 단계에 이어 성장, 이걸 갖다가 성장 단계에도 적용하고 성인의 그대로 또 적용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전
이전부터 그 해가지고 태고적인부터 발달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개인일보의 초기 사상에 이제 온 수준이고, 그러다가 이제 90대 중반에 온 상한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발달의 라인이 있다, 또 상태다, 또 유형이다,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어떤 심리학 아니라 어떤 분야도 다 그래요. 근데 케닐보의 사상을 여러분 이해할 때는 의식의 파트하고, 케닐보가 주로 의식 연구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실제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 할 때 사실 다 있는 건데, 우리 그때 포스트 모던 때나 80대 90대까지만 해도 통합적으로 다 사고하는 그런 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부족할 때 자기가 전문을 하는 쪽으로만 자꾸만 그하고 하는. 근데 그런 면에서 케닐보의 사상이 굉장히 그였는데, 이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변했대요. 근데 오늘 이제 케닐보가 여기서 첫 장이 깨어남이란 말이에요. 케닐보의 이 빅 홀리스가 그대로 리짓한 아쿠알 통합을 갖다가 케닐보가 5기에 와가지고 21세기에 주로 2000년 이후에 케닐보의 사상이에요. 케닐보 이때 와서는 케닐보가 주로 90년도까지와는 달리, 그때도 영성이라는 게 물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현실적인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하고, 21세기에서도 케닐보가 자기의 이론 TOE다, 세계 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의 이론에. 그런데 사실은 관심을 주로 어디로 갔냐 하면 통합 명상이죠. 또 영성, 종교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쿠알, 그보다 더 거한 IMP까지 해가지고, 아쿠알 IMP라 해가지고, 이건 통합 방법론적 다원주로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오히려 어떤 상한이다 하면 자상 상한의 의식이다, 뭐 의식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개인의 의식을 갖다 객관적으로 거하는 거하고, 자기 자신의 주체 내면에 거하는 거하고, 두 개가 있다. 이론을 보면 그래도 다죠. 근데 그게 다른 상황에 가면 객관적이고 행동적이고 과학적이 아니야. 그것도 외와 내를 따졌다 이게. 내라는 걸 그랬을 땐 이게 신과학적이고 형태 형성 자연이. 근데 그런 게 실제로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밑에 가면 더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쪽으로 하면. 근데 하여튼 그걸 갖다, 그러니까 더 경직되게 그렇게 하면서 관심은 어떤 쪽으로 더 갔냐면 이쪽으로 했지. 주요 책들이 통합 명상, 통합 영성, 통합 종교, 미래 종교, 통합 여기 종교에다 불교, 이렇게 이쪽으로 갔는데, 여러분이 내 책 상보적 통합에 비해 보면 이제 원효와 케닐보의 상보적 통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초의식적인 그런 단계에 가면은, 초의식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초언어적이고, 불교에서 자기는 어불성설이다, 불림문자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 외에 가면 우리 인간의 언어적인 사고, 사유, 초이성적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케닐보는 철저하게 서구의 발달 진화적인 사상이 케닐보의 가장 그거지만, 또 서구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또 모든 사상이 있지만, 이게 뭐예요? 절대관념론,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 그게 시작해가지고 헤겔이까지. 그게 케닐보의 불변의 사상의 아주 틀이라 이게. 다른 사상가들 같이 좀 이렇게 유연하게 바뀌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더 경직되게 아주 그 초지일관이. 그런데 관심은 이쪽으로 왔다 이게. 명상, 영성, 종교 이쪽은 우리 언어적으로 또 이 틀에 의해서 그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 내 책에 원효는 초의식적, 초이지성적, 주로 종교가 주로 다루는 거죠. 종교나 명사리 이런 쪽은 화해적이고 회통한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현실 세계의 문제, 그거는 케닐보의 통합적인 게 굉장히 유용하고 거하다고 그게 두 개가 상호 통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케닐보는 21세기에 와가지고 이것을 케닐보의 자기의 사상을 더욱더 이게 명상, 영성, 종교, 특히 불교는 또 케닐보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서 불교의 대학을 통합 불교란 책을 또 내고 말이에요. 미래 종교 이렇게 해서 그거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케닐보의 이런 사상이 갖는 영성에서도 물론 케닐보가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케닐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영성 문제에서도, 또 여기서 얘기하는 앞에 케닐보의 통합 영성이라는 책은 완전히 학술적인 책이에요. 아쿠알 이루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통합 영성 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영성에 대해서 이게 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해서 이렇게 느낄 그런 책인데, 근데 빅 홀리스는 이건 그야말로 이제 SBNR이란 말이에요. 무종교적 영성적인데 영성이죠. 스피리추얼이지만 하여튼 이거를 전문 교양서적으로서 이게 만든 거죠. 학술적인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이게 여러분 읽어보면 하지만 완전히 마치 구루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다. 따라 골라. 이건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논거라든지 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선사들이 그냥 수행자들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책은 유일하게 케닐보가 그렇게 써놓은 책이라 이거예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에 완전히 구루적인 그런 자세에서 그런 그걸로 썼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왜 이걸부터 먼저 얘기하냐면, 케닐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첫 시간에 깨어남이라는 게, 케닐보의 사상 자체는 지날 수도 있겠지만 케닐보는 변함없는 아쿠알 통합이니까 통합 심리학적이고, 이건 발달 심리학이죠. 특히 여기서는 의식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이게 전 개인적인
단계에서 개인적인 단계에서 초기 이걸 그런 시각에서 그리고 케닐은 주로 이제 발달 심리학이니까 표층 심리학이 인간의 심층 무의식이나 심층 심리학을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이 갖는 의미는 있지만 발달 심리학은 점점 이 오늘날 케닐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 다 아는 그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을 인지의 비아제 자기란 건 자기 주체 정체성도 있지만 그 욕망 그걸 다루는 메슬로의 자기 욕망에 대한 발달 콜버그의 도덕성 레빙그의 또 정체성에 대한 거 등등하고 그 이후에도 발달 심리학이 10여 명의 발달 심리학책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의 표층 의식의 단계적 이걸 다루는 게 발달 심리학의 특징이에요. 근데 발달 심리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의식은 표층 의식이 있지만 인간의 모든 의식은 지금 현대 심리학 자체가 표층 심리는 지금 검증을 뭘로 합니까 지금은 뇌 인지과학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더 중요한 건 정신 역동 심리 무의식을 다루는 것보다 심층 무의식인 그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유흥이 있지만 좀 불교적인 걸로 따지면 그게 더 진짜란 말이에요. 심층 무의식.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사실 발달 심리학이 가장 취약한 게 뭐겠어요? 사실 실제로 인간을 지배하는 건 심층 무의식, 오늘날 용어로 쓰면 유식학 용어로 쓰지 않고 카르마란 말이에요. 뭐 업장, 업식, 전문적인 유식 용어를 안 쓰고 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을 지배하는 건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게 뭘로 나타나요? 이게 태어날 때 유전적인 걸로 태어나가지고부터 아이들이 인지가 아주 원초적인 메슬로우적으로 감각 운동적인 시기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식의 인지에서 전조작심 수준. 근데 그걸 갖다 자기로 얘기하면 신체 자아기, 정서적 자아기, 언어적인 자기 보호나 뭐 이게 욕구, 그다음에 그걸 인정받고 사회적인 욕구 이런 식으로 이게 발달하는 거에 대한 것이 사실은 7살 이전 단계 아이들이 그하면서 받아들이는 표층 의식의 인지와 자기 그 위에 이거로부터 관련되고 또 다른 다양한 우리의 발달 라인들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발달 심리학이 그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런 어떤 인지나 자기나 또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성이나 이거 한 2, 3살, 서너 살부터는 이제 사회성이 이제 가족이 또 사회적인 거니까 사회성이나 뭐나 이렇게 생기고 도덕성이나 그 할 때 이게 전부 다 그게 어떤 사건과 부딪히고 그게 형성되면서 전부 다 무의식에 다 이게 들어요. 심층 무의식에. 그걸 점점 성장할수록 뭐가 지배하게 되냐 하면 겉으로 나타나기는 점점 또 서너 살 이후에 사회적인 자아 이게 생기면서 점점 더 억압하기 시작하게 되고 모든 걸. 그건 뭐 우리가 심리학의 기초 상식이라 이게. 그런데 이제 발달 심리학은 겉으로 나타나는 단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하면서 보면 뒤에 점점 무의식의 심층 무의식까지 다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훈섭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인이 되면 어떠냐?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그게 내가 항상 쓰고 있는 정신적인 스키마라는 걸 심리학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코엑스라 해가지고 코엑스화 된다.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케닐버는 끝까지 발달 심리학적으로 이제 모든 걸 설명하고 단계수만 이런 거라는 걸 알고 결국 앞으로 이제 가면서 케닐버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이런 근본적인 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케닐버가 처음에 이제 개헌함이라는 하면서 케닐버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이제 진짜 일장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백그라운드 얘기가 없이 얘기하면 교수님 왜 저렇게 얘기하냐 하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케닐버의 사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 통찰과 한계 이거 시각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예요. 심신치유나 심리치유나 그럼 또 자기 수행자예요. 자기 치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라는 걸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날 영성에 대해서 영성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딱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 단체 수준에서 있어요. 종교와 관련하지 않으면서 영성과 관련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뭘 강조하냐면 치유를 강조. 그 치유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에서 알기 때문에 여기에 쓸 필요도 없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우리 오늘날 와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치유를 그할 때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가 지금 지배적이지만 그것도 마음 챙김 기반에서 하는 MBC도 있지만 또 그거는 불안, 우울, 공황 뭐 할 것 모든 거에 대한 걸 다 하지만 또 실제로 스트레스에 대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는 MBSR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음 챙김, 명상 이게 부르는 그러니까 그거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치유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가면서 점점 더 명상 쪽으로 이 치유, 명상, 기공, 수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가면서 깊이 있는 명상의 렌즈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종교적인 어떤 영성이다 SBNR이라 할 때는 지금 현재 그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MMPT라든지 국내에서 나온 거지만 전부 다 이거 마인드풀리즘, 명상, 그다음에 긍정심리. 긍정심리는 뭐 내가 항상 하는 뭐 혼의 치유에서 가장 기본적인 만트라, 긍정 화근 이런 걸 그거 다 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치유이면서 의식의 변화 이걸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땐 정화도 이제 켄일부가 얘기하면 여기에 정화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전통지혜 특히 불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불교라고 얘기할 땐 불교의 종교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할 게 여러분이 켄일부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책에도 구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할 땐 종교성과 영성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종교성과 영성을 구분을 안 하고 있다면 종교성이라는 거하고 영성. 종교성이라는 것은 성인심리학의 에릭 에릭슨 같은 사회문화적 이런 게 말고 실제로 정신심리학은 나선 역학, 나선 동역학 그레이브스의 이거라 이거예요. 성인 심리학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낮은 단계 이런 우리가 보통 성장 과정에도 어린 단계라든지 우리가 켄일부가 얘기하는 계통 발생적으로 옛날 태고 쪽부터 다른 걸로 하더라도 이 성인이 돼 가지고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나 욕망이 지배하는 베이지 밈에서 퍼포멀 추설적이고 자연적 이걸 지배하는 거. 오늘날까지 이게 레드라 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욕망, 권력, 소유 이거 지배하는 이거. 그다음 인석. 지금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지만 전 세계 또 심지어 선진국 일부 소수 선진국 스칸디나비아 뭐 이쪽 소수 선진국 말고 뭐 선진국 아니고 뭐 중진국 말할 필요 없고 더군다나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인 뭐 인구가 10몇 억이 되고 몇 억이 되고 인도같이 그것도 10몇 억이죠. 인구의 거의 그다음 뭐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여기에 전부 다 거의 이게 70 내지 80% 선진국 중심이 아니고 전 세계 중심이에요. 세계 평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종교성이란 건 이쪽 이 아래 단계 에서는 다 종교성의 문제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자체라는 게 벌써 베이지밈 이쪽 단계가 아니고 이 퍼플밈 이게 주술 초자연적인 걸 갖다가 마법 이런 거 지배하거나 이것도 이제 마법적이지만 이거 권력적인 이것이 그 하는 데서는 인간이 종교성을 갖는 건 뭐냐면 초종교성 주술적인 초자연적 이런 거에 대해 알면서 인간은 자기가 유한한 존재를 안다 입니다. 자기 가족이 죽고 조상이 죽고 자기도 죽고 그하고 퍼플밈 수준 바로 주술적인 이런 수준에 있는 이런 단계에서는 당연히 초자연적인 걸 갖다가 숭배하려고 그러고 의존하려고 그러고 바로 그 절대적인 신이름 마법적인 이건 의존하고 그 절대적인 존재 귀여워하고자 하고 이런 것은 인간의 본성이겠죠. 이게 종교성이랍니다. 종교가 필요하게 된 이유라는 게 여기에서도 이제 켄일부터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성에 대한 파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단계까지도 종교성까지도 정말 영성의 그 기본적인 신을 생각하니까 신을 갖다가 믿음의 수준에서 그 하는데 다른 수준 달라지죠. 믿음의 수준에서 그 하는 것도 영성 진흥이다. 오늘날 얘기는 켄일부는 영성 진흥이라는 표현을 그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걸 켄일부가 여기서 하는 건 이것을 이 종교성을 영성 진흥으로 내주셨어요. 오늘 영성 진흥이라는 걸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거니까 파울러도 밑에 단계부터 퍼플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동식물이나 이렇게 무생물 어떠한 그 형상을 믿으면서 거기에 신격을 주면서 주술적으로 하는 거라면 지금 이제 레드밈에서의 신적 그러니까 초자연 신이라고 신적 마술 얘기하는 것은 종교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레드밈에서도 마법적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거는 그냥 영성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차원에서의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들 예를 들면 사대 종교에서 취급하는 신 뭐 이런 거가 이제 퍼플하고의 차이겠네요. 그렇죠. 그거가 다르죠. 퍼플림에서는 모든 초자연적인 거를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믿고 또 그걸 달래기 위해서 대사하는데 그건 완전히 초월적인 신적인 그런까지 의식이 가진 않은 거고 또 퍼플림 수준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공동 부족,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 의식이 아직은 그 의식이 그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딱 레드밈 쪽으로 오면은 이게 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로 에덴의 동산에 나와서 아니면 우리가 파미르 공원에서 12,000년 전에 거기서 이게 퍼져 나올 땐 이 뭐예요? 간빙기 오면서 서로 이게 그전에 다 퍼플 수준에서 다 나눠 먹고 다 그하고 같이 그어야 되는 게 그것이 서로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어야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에고 자 중심적이면서 투쟁하고 힘 있는 자만이 살 이게 이제 역사의 발달에 이거 하고 근데 이게 그걸 갖다 이제 지금 켄일부나 리캐피탈라이제이션에 반복되는 그런 이론에서는 이 개인의
성장도 그렇다는데 그거는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종교성의 문제를 영성지능으로 다루고 영성은 이제 켄 일버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신비체험. 켄 일버가 얘기할 때는 신비체험을 딱 그해가지고 홀릿으로 간다. 홀릿이라는 건 우리가 온 우주적인 궁극의 실제 이걸 의미하면서 소우주인 인간의 당연히 온 우주의 궁극의 실제가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그대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켄 일버가 얘기하는 켄 일버의 관념론적 이걸 하면 뭐 영이란 말이에요. 영인데 이게 스피릿 영하고 대문자 스피릿 이 영은 다른 거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걸 갖다 표현을 갖다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표현 쓰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쓴 게 홀릿이란 말은 원래는 이게 이제 모든 게 홀로는 홀랐기 때문에 켄 일버의 그 통합 영성 이전까지의 모든 사상에서 홀 전체성이라는 건 없다. 켄 일버가 더구나 통합 영성에서 하고 빅홀릿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내 책 상부적 통합 2부에 내가 아주 철저하게 내가 비판해놨지만 켄 일버가 그때 모든 게 발달 진화적으로 본다. 그럼 오늘 이 순간에 어떤 누가 깨달았다면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뭐 하게 되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게 켄 일버의 통합 영성의 부록체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발달 진화적으로. 뭐 그렇게 되면 켄 일버 그런 식으로 나가. 근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SBNR 쪽으로 오니까 홀릿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그하고 또 여기서 SBNR 쪽으로 하려니까 발달 진화적으로 해서 안 되고 켄 일버는 뭐냐면 모든 게 궁극의 실제에 대한 어떤 체험이다. 경험이다. 이걸 갖다가 영성 체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내부에 들어가면 영이란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SBNR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하기 위해서 영이고 영하면 영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주로 용어는 원래 기독교적인 데서 나와가지고 절대 관념론에서는 영이라고 해 가이스트라 해가지고 독일어 이건 정신으로 쓰는데 이걸 갖다 개념은 영어로 해결의 책에 뭐 스피릿 이렇게 안 나오는데 가이스트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영어로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 냄새를 없애고 무종교적인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홀리스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켄 일버의 소주인 인간에 오면 참나 자성이란 인간의 참나. 그러니까 이것을 켄 일버는 말하는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 켄 일버가 여기서는 깨어남에 대한 걸 얘기해요. 깨어남을 켄 일버의 wake up. 사실 wake up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 영성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wake up 영어로 얘기하면 번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생리적으로 잠자거나 졸고 있는 사람한테 wake up 이렇게 할 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켄 일버는 깨우침, 깨어있음 이것을 전부 다 wake up이란 거에다 다 포함시키거든요. 켄 일버가 통합 영성에서는 enlightenment란 말이에요. 깨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모르고 있다가 또 우리가 지금 특히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자기 의식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냐 또 그리고 자기 의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를 순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원래 알았던 걸 잊고 있던 걸 다시 딱 깨우쳐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awareness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뭐겠어요? 웨이크업인데 웨이크업 자체로서 뭐 이걸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건 깨어있다는 건 사실 awakened래요. 근데 켄 일버가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오늘날 마음 챙김 다 알고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멍청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까지 하냐면 메타인지다. 초자각이다. 이런 말을까지는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한다면은 단순한 자각이라는 것 자체는 감각적인 뇌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알아차림, 의도적인 자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뭘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알아차림의 주체는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 심과 뇌란 말이에요. 뇌. 마음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상념, 사고, 감정적인 거. 이거 두 개가 다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린 주체가 혼이란 뜻이에요. 혼. 영이 아직 무지무매한 상태에 있어도 자기 마음이나 또 뇌에 우리 자각하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초자각을 할 때 이게 혼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주체가 돼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자, 에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 우리가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자아지만 인식적으로 자아지만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혼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실상이라 그래요. 뭐 오히려 역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뭐겠어요? 마음에서 이 혼의 가장 기본 본성이 뭐예요? 생명력 발현인데 영은 뭐 우주적인 불교로 얘기하면 법성, 법칙에 따라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 여기서 이게 본능이 걸려요. 본능, 충동, 추동. 혼에서 나오는 건데 알아차리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능이든지 충동이 추동. 그렇게 하려니까 그걸 거부해. 우리가 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정의로 되어 있다면 대뇌 심피질, 대뇌 변형계, 뇌관.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파충류. 이건 포유류 뇌고 마음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감정, 정서. 이것까지 하려면 반드시 어디가 돼요? 메타 자각을 해야 된다. 각성적 자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영이 있어야 하면 주체가 영인데 여기다 혼이 들어가 있다. 혼. 심, 뇌. 영이 깨어나가지고
그럼 여기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이상심리, 본능, 동물적인 본능에서 모든 거예요. 이것을 진짜 구할 수 있는 번역자가 수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위트니싱을 갖다가 목격으로 다 해놨어요. 위트니싱을 갖다가 주시하는 거예요. 초자각적 주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자성, 참나, 영의 본성.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영은 팔식으로서 보는 영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구식으로서 영을, 소위 말 아말라식이라는 거예요. 베단타로 얘기하면 뭐예요? 뚜리아. 초자각적 주시를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 이거 영이 주체였잖아요. 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혼과 심과 뇌. 이 영에 대한 거 이게 아레아식이란 말이에요. 업장이에요. 업장. 소위 말 업식. 그럼 우리 인간들이 되면 뭐냐고 어디에 걸리냐면 업장이 있는 어떤 대상 상황. 그거 하면 평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없다. 그 사람한테만은 유독 팍 하고 업식이 나오는 거예요. 초자각적 주시가 아니고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수 주시자의 최종적인 상태에 가면 이제 순수 주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뒤에 이제 깨달음에 대한 걸 얘기하고 할 때 이제 순수 주시자의 상태는 이건 중요한 건 여기까지를 실제로 마음 챙김에서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성 수련이란 게 이렇게 캔일브는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무차별하게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무차별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캔일브는 이걸 갖다 깨어 있음과 깨달음까지 깨우침까지 이걸 웨이크업이라고 그러고 있지 이런 그 단계 웨이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캔일브는 이걸 단순 상태라고 해요. 조금 나오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캔일버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 엑시알 에이지라고 이게 뭐 2500년이죠. 서양에서는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 또 세 명의 위대한 철인 시대 그때가 2500년 전후의 시대. 우리 동양에 오면은 뭐 말할 거 없어요. 우리 불교를 비롯해. 캔일버는 바로 발달 진리이고, 캔일버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보와 진화를 갖다가 이게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 진화. 우리가 진화를 얘기할 땐 진화와 의식의 진화 이 두 개로 구분되다고 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 진화는 우리가 뭐예요? 호모사피언스 이전. 생물학적 진화는 끝났다 이거예요. 진화 생물학자에서도 다 그건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리차드 도킨스만 해도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지? 인간이 고도의 진화과 고도의 그걸로서 이런 단계로까지 인간이 진화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놀랄 만한 우리 동북아에서도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학적인 그게 다 2000년 그전에 다 이게 중요한 우리 동북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지금 그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화는 진보는 우리가 인간의 인지와 과학기술 문화, 예술, 인간의 의식을 갖다가 진화에 이게 간접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화라는 게 의식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인지와 자기. 그 이외의 것들은 이거에 종속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 관계되는 거예요. 사회성이라든지 윤리, 영성까지 넣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지 자체라는 게 진화하는 것은 더구나 이 발달 심리학의 여하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거 상세한 건 이제 더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의식의 진화라는 건 우리가 의식이 진화한다는 얘기는 인지나 자기의 의식인데 이것이 지금 이 발달 심리학의 포층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진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날 뭐냐면 인지적으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10대 후반까지를 이거 10대 후반 형식 조작심이라고 했다. 자기를 성찰적으로 자기를 갖다 성찰하고 또 메타 인지를 할 수 있고 피아제도 그 이후에 후 형식적인 것까지 우리가 통합적인 인지를 할 수 있고 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가 또 그하면서 그거 넘어서 뭐예요? 초의식적인 단계까지 인지하고 이런. 근데 그것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대단한 천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뭐를 의식의 진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뉴턴 혁명 패러다임 새로운 과학. 그 뉴턴이 의식의 진화를 그 한 게 아니에요. 뉴턴은 천재적인 지능과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그것도 맞고 그거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 패러다임을 새로 만든 사람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사람들. 이 사람은 의식의 진화를 한 게 아니야. 전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의식의 진화란 거는 통합적이고 캔일버의 비전 논리적인 의식, 또 그 너머의 초통합적이고 이런 의식의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서양에서는 기독교와 기독교 이전의 그리스 시대의 그 세철인 그 이전에 피타고라스, 발메니데스 일자에 대한 거 피타고라스의 굉장히 위대한 모든 이 수학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신의 마음이다 해도 그때 우리 이 모든 수학의 무리수 이런 것들이란 건 현실 세계에 실수 없는 것이 다 신의 그거로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의 경지까지 그 사람들 다 그에 가가지고 그 한 거예요.
케닐브가 진화를 얘기할 때 인류의 의식의 10%가 그렇게 초통합적인 단계에 와 있다 그러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이 뭐예요? 우리가 성인 심리에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일정 의식에 그린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옐로우 의식 뭐 저렇게 있어요. 이게 2층이고 3층 의식 1%도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선진국에 그것도 일부 선진국을 놓고서 해보면 그것도 미국이라는 선진국을 놓고 보면 미국이 지금 의식이 지금 10%가 이후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케닐브가 초통합적인 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 그랬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케닐브가 여기에 깨어나면서 깨어남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그전에는 없던 게 지금 오늘 와서 최고의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에 대한 그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그냥 케닐브는 지금 뭐 수천 년 전에 비하면 완전히 깨어자남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졌어.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뭐예요? 진보와 진화를 갖다가 혼도한다 했지. 진화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케닐브가 또 뒤에나 발달 심리학이나 또 영성이나 뭐 이런 데서 할 때 대단한 혁명이 일어난 것은 노예와 여성 해방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진화가 안 됐었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 나오고 케닐브가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 영성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뭐예요? 만년 전에 우리가 나와 인류가 이제 정동기 문화에서 이 전리기 문화 그리고 제국주의 힘 그걸로 그할 때 제국 국가 이렇게 중심으로 했을 때 그때에 인도도 아직도 카스트 제도에서 그거 하고 있지만 그때는 당연히 다른 데서 잡혀오거나 노예로 됐거나 또 여성이 그하고 주로 생산이고 아주 그하고 양육이고 이거다 이런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하면 그걸 제외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그건 그때는 당연히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고 그 사람들 위해 인간 의식에 대한 걸 할 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성이나 노예 이게 있으므로 그 위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초이성적 이게 발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진짜 보통 그런 게 아닌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성적인 걸 찾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북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그때 나왔던 사상들 우리가 공맹 사상을 말고 우리가 법과 또는 묵자의 겸해상 비롯해가지고 이게 그린 시대의 그거예요. 또 오렌지와 그거와 또 이게 이념적인 거.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케닐브는 그런 것이 옛날엔 농노제도와 여성 해방 이전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건 전부 다 그거하고 지금 그게 없어진 지금이 진짜 진화다 이런 식이에요. 진화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또 케닐브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래요. 인간 의식의 10% 이상이 되면 진화라고 얘기한다. 그때 농노계층이라는 게 전체가 아니에요. 농노란 게 어느 사회에서 농노란 게 20, 30% 넘지 않는다. 이게. 그럼 7, 80%는 어때요? 중인이 지배죠. 또 3, 40%, 50% 이상들은 다 배운다. 그때 배움의 가장 기본,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는 단계가 또 케닐브는 그게 없었다고 얘기해요. 아동 때 배우는 거. 글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소학, 초등학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 다음에 대학, 중용, 노노, 이런 게 그 위에.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육제도 자체에서 가르침 자체도 그런 단계가 있었고, 발달 심리학적으로 그게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 all or nothing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 깨어남에서 수천 년 전하고 지금 보면 훨씬 더 점점 더 인간의 이 깨어남이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하는 이 얘기를 갖다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거 같이 허구적이고 그리고 이제 깨어남의 목표로 케닐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케닐브의 이 책을 완전히 관통하는 건데 이 깨어남에서 뭐예요? 케닐브는 당연히 이것이 웨이크업 이것도 그거 하면 뒤에 짜서 얘기하는 거는 깨어남의 증거와 깨어남의 단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남의 단계에서 케닐브는 이 뭐예요? 그거는 전통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5가지 단계라는 근데 이 케닐브는 또 그걸 갖다 좀 더 다르게 이게 해석하고 있지만 하여튼 대체로 케닐브가 얘기하는 깨어남의 단계가 영성 수련의 단계로 한다면 우리가 이 전통 지혜에서부터는 오늘 다 어디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케닐브가 하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게 자연적인 여러분이 바닷가나 숲속이나 그래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했을 때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명상의 처음의 단계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그 하는 거지만 실제는 우리가 그 위에 정묘적인 단계 그 다음에 원인적인 단계 일체의식 비연의식 이렇게 다르고 이게 이제 정묘의식과 원인의식에 대한 그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초자각적인 주시에 그러니까 예시를 좀 초자각 주시가 내가 얘기했잖아. 예시가 초자각식 주시는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 챙김으로서는 우리가 업장이나 업식이 있는 사람을 마음 챙김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면 사라진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본 사람들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바로 그냥 마음 챙김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의도적인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마음 챙김의 기본에 그래. 그거는
마음의 수준하고 감정, 정서, 상념, 사고의 그거는 알아차리면 의도적으로 하면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사라지면 또 어때요? 뒤에 가면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강도가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음 챙기면 안 되고, 지금 오늘날 옛날에 윗바사나를 갖다 오늘 현대적으로 하는 통찰 명상. 윗바사나에서는 불교의 불법에서 신수신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은 그걸 과학적으로 신수신법 자체가 오온이 공인 건데, 공이 홀로그램이에요. 이런 걸로서 오늘날은 그걸 갖다 보는 것 자체가 신수신법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근본 원리로서 보면 통찰체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가 이 명상 극에서 하는 건 최소한도 제대로 메타 자각이 돼가지고 영에 의해서 혼에 의한 본능적인 인데, 근데 초자각적인 이거는 이게 영 자체, 이게 아레아식, 이거 자체에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게 다 뇌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본능적이거나 뭔가 좀 이상적이거나 여러분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몰라. 본 사람은 무의식이 바깥으로 향해 있으니까 자기가 뭐 나오는 본능대로 막 움직이고 막 하고 하는 거지만, 수행하는 사람들, 저 기본적인 마음 챙김 하는 사람도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게 나오는. 근데 그걸 그냥 마음 챙김 하라니까 자기의 이상심리나 본능적이나 충동적인 걸 바라보면 사라져. 그것도 억지로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어디 신경정적으로 이게 억압하게. 초자각은 좀 어쨌든 심하고 뇌가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초자각적인 투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상,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거. 그러니까 뇌가 굳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그 그 자체로 보는다는 관하는데 그냥 관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각적으로 관해야 된다는 얘기. 초자각적으로 관한다는 얘기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칼마적인 영적인 움직임이란 건, 영은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건 어디까지나 칼마가 이게 작동할 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면 그것까지 해가지고, 혼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욕망, 자기로도 막 이런 거 다 혼적인 거라면, 혼적인 거. 그냥 칼마적인 거, 혼적인 게 사실 대부분이지. 무엇이 이걸 갖다가 자기가 초자각적으로, 그것도 그냥 어웨어니스 정도의 관해하는 게 주시적으로 관해야 된대요.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아닌가요? 주시라는 거 하는 거. 상태가 아니라 원인부터 아는 거지. 그게 나온다는 거, 원인. 결과적으로 상태만 알아채면 그건 뭐예요? 이빌로 오는. 인연할 때 그 원인. 원인에 그걸 알아차리는 그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보이는 상태까지 자기가 이게 수련을 하고 알아차림, 소위 말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는 그걸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의 전통지에서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할 이 불교에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그거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깨어남에 대한 걸 케인일브가 얘기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기에 전통 지혜와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것을 해야. 케인일브는 단순하게 웨이크업, 아까 얘기한 자연적인 거에서 정묘적인 거, 원인적인 건 상태로서 어느 누구나 어느 상태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어린애도 들어갈 수 있고 뭐도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전에부터 얘기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SBNR을 논하려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성인 심리로서 SBNR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SBNR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렌지에서도 건전한 오렌지이면서 이 존재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 그린의 눈이 좀 뜨면서 아직도 오렌지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게 뭐야? 아까 얘기한 종교성에 대한 걸 넣어서 가야지. SBNR을 그 아래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SBNR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제가 안 한다, 이거 못 한다, 이거. 그래서 이게 성인 심리학,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념적이거나, 오렌지가 지금 이념이나 레드밈 이런 그거에 의해서 지금 또 오렌지밈, 오늘 디지털 시대도 그렇지만 이게 다 오용되고 악용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정치나 종교나 뭐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이걸 갖다 합리적인 건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그냥 이 확정 편향적으로 이렇게 오렌지를 잘못해가지고 오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해요, 수련을.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과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SBNR적인 그걸 하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지금 케인일브가 잘못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케인일브뿐이 아니고 지금 발달 심리적으로 하는 이 모든 이 영성하는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게 이 아래 단계, 디페르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영성 진흙이든지 종교성을 넘어서는 걸, 그러니까 오렌지 정도 어디 이신론적으로 믿음으로서 갈 수밖에 없던 거고, 그때 그 의식 순에서 그게 인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어때요?
현대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런 거여서 이게 뭐 이 관념적으로 개인과 같이 영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동정여다 뭐 육신 부활이다 뭘 비롯해가지고 이런 걸 그 뭐예요 오렌지 밑만 와도 하질 않는데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현재 삶에 대한 조금의 불편함이나 고통 또는 그 위의 세계, 존재 세계에 대한 눈이 뜨고 의식이 열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의도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 챙김 제대로 하든 안 하든 마음 챙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위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 챙김을 아까 내가 제대로 하냐 안 하냐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챙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지도하는 위치이지만 오렌지에서 그린 쪽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종교성, 믿음 이런 단계로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아니어도 마음 챙김한다. 이게 아까 뭐 초자각 뭐 이 메타 이거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알아차림, 의도적인 알아차림. 알아차림하고 자각을 똑같이 보면 안 난다 그랬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예요? 인텐셔널 어웨어니스. 사람들이 보통 이거 뭐하는데 알아차림과 자각을 똑같은 동의로 연구를 생각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네. 알아차림이라는 알아차린다는 것은 인텐셔널이 알아차림. 샤피로의 IAA 모델을 의도적이라는 인텐션이라는 말은 동시에 그게 전체가 될 수 없고 의도적인 이상 그거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성립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마음 챙김에 대한 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늘 얘기하다 보니 영성 수련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MPPT나 뭐 국내지만 국제적으로는 전부 다 치유를 기본으로 한 MBSR 여러분 다 여기 대부분 MBSR에 고도까지 다 MBCT, 뭐 DBT, 무부할것 전부 다 마음 챙김 기반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마음 챙김은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이건 마태에게 치유에 대한 거의 기본이에요. 치유를 지나가지고 정화를 가야 돼요. 근데 캔일보는 이게 또 이건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이 SBNR 찍인 그 영성 수련이 마음 챙김을 기반해서 치유를 하는 MBSR이든 MBCC든 MMPT든 그게 그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먼저 치유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의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치유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싹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예요? 무의식, 심청 무의식의 업장. 이게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염, 염오식.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은 번뇌장이에요. 번뇌식. 이거는 치유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서양 심리학이 지금 주로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심청 무의식. 이건 그것이 번뇌 염오식이죠. 염오식. 약화되고 이게 해체되고 정화되도록. 그게 정화란 말이에요. 이 알아차림에서 메타 자각이랑 초자각적 주시 이런 거는 정화의 내용. 아, 그렇지. 여기는 치유가 아니에요. 물론 치유 아직 남아있는 잔존습기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 잔존습기는 당연히 그 포함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지. 잔존습기라는 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잔존습기라는 건 당연히 순간적으로 그건 다 기본적인 이 단계에서부터 다 해결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이 뭐예요? 아레아시 이게 문제고 혼은 이건 뭐예요? 이건 내 치유. 이건 정화의 대상은 영인 거예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아레아식의 업장, 염오식 이걸 갖다 정화해야 돼. 이런 것이 전부 다 현대 지금 이런 걸 잘 모르는 현대 그 치유나 영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혼동되게 하고 캔일부도 그걸 갖다가 완전히 캔일부가 얘기하는 정화는 뭐냐면 치유에서 가장 기본적인 캔일부가 젊을 때 그 무경계 그때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방어기증에서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걸 갖다 대상, 상대 또는 제3자한테 다 투사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 3-2-1 그걸 해가지고 다 자기로 다시 이런 과정. 이 3-2-1 그림자 치유지 정화가 아니에요.